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함께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놀이터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어린 시절의 기억은 항상 특별하죠. 저는 어릴 적 친구들과 함께 놀이터에 가본 적이 있어요. 그 놀이터는 작은 마을에 있었는데 내가 본 적 없는 새로운 모험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했어요. 슬라이드에서 내려오는 기분은 정말 설레고 그네를 타는 것은 마치 하늘을 날고 있는 기분이 들었어요. 놀이터에는 모두의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그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날의 향수에 젖은 기분이 드는데요. 아이들의 순수하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놀이터에서의 소중한 시간,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그때의 감정은 잊혀지지 않아요. 함께 놀이터에서의 즐거운 순간을 추억하며 이야기를 나눠봐요. 함께한 그때의 기쁨과 신나는 느낌을 다시 한번 느껴봅시다. 고마워요, 여러분. 함께였던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여름 저녁 무렵이었다. 가족과 함께 시장에 갔는데 나는 형형색색의 장난감과 맛있는 간식들에 정신이 팔려 부모님을 놓치고 말았다. 처음에는 신기한 것들을 보느라 아무렇지도 않았지만 문득 고개를 들었을 때 익숙한 얼굴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엄마? 아빠? 목소리는 작았고 시장의 소음에 묻혀버렸다. 사람들 사이를 두리번거리며 몇 걸음 내디뎠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어떡하지? 나 집에 못 가면 어떡하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미야. 엄마였다. 엄마 아빠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나를 찾고 있었다. 나는 울먹이며 그쪽으로 뛰어갔다. 엄마가 나를 꽉 끌어안으며 괜찮아, 이제 괜찮아라고 다독였다. 아빠도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따뜻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가족의 품이 이렇게나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라는 걸 그날 처음 깨달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다녔다. 혹시라도 또 길을 잃을까봐 주위를 더 살피고 조심하는 습관이 생겼다. 다시는 그런 무서운 순간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시장에 나왔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 익숙한 재래시장 냄새, 과일 가게 아저씨의 정겨운 목소리. 아이는 내 손을 꼭 잡고 따라오고 있었다. 엄마, 저기 귤이 맛있어 보여. 그래, 조금 있다가 사자. 그렇게 시장을 돌며 장을 보던 중 우연히 오랜만에 만난 친구를 마주쳤다. 어머,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럼, 너도 여전하네. 애는 몇 살이야? 짧은 인사에서 시작된 대화는 끝없이 이어졌다. 아이는 내 옆에서 서성이고 있었지만 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아이를 신경 쓰지 못했다. 그리고 순간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옆에 있어야 할 아이가 없었다. 서진아? 서진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변을 둘러보며 미친 듯이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 틈을 헤치며 이리저리 뛰어다녔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혹시 길을 잃은 걸까? 누군가 데려간 건 아닐까? 혹시 작은 남자아이 못 보셨나요? 4살쯤 된 아이요. 아까 저쪽으로 가는 것 같던데. 친절한 과일 가게 아저씨의 말에 정신없이 가리킨 방향으로 뛰었다. 그리고 저 멀리 떡집 앞에서 울먹이며 서 있는 작은 아이가 보였다. 서진아. 아이도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달려가 아이를 힘껏 끌어안았다. 엄마 어디 갔었어?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다시 시장을 걸었다. 방금 전까지의 공포가 아직도 손끝에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손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엄마가 귤 사줄게. 아까 먹고 싶다고 했지? 응, 하지만 엄마 손 꼭 잡고 갈래.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더 꼭 쥐었다. 그리고 다시는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어느 날 문득
바쁜 하루 끝에 멍하니 앉아 창밖을 바라보다가 아주 오래된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눈부신 햇살, 따뜻한 흙바닥, 작은 손에 쥔 조약돌과 풀이.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마치 세상의 모든 일이 거기 다 있는 듯 진지하게 놀던 그때의 우리. 나는 어린 시절 소꿉놀이를 참 좋아했다. 지금 아이들처럼 예쁜 장난감 부엌 세트도 정교한 인형도 없었다. 그저 우리가 있던 곳 동네의 골목 어귀, 조용한 공터, 때로는 오래된 담벼락 아래 작은 공간이 우리의 놀이터였다. 소꿉놀이는 늘 자연 속에서 시작됐다. 손에 잡히는 것이라면 뭐든 썼다. 나뭇잎은 접시였고 돌멩이는 프라이팬이었다. 풀잎은 젓가락이 되었고 흙은 반죽이 되어 밥이 되었다. 누군가는 조약돌을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이거는 계란이야라고 했다. 누가 보면 웃을지도 모르지만 우리에겐 진짜였다. 상상 속에서 그것은 계란이었고 소고기였고 된장찌개였다. 우리는 그렇게 온 세상을 부엌으로 만들었다. 오늘은 내가 엄마 할게. 그럼 나는 아빠. 나는 애기 할래. 젖 먹는 애기. 그렇게 역할이 정해졌다. 서로 역할을 바꾸어가며 엄마가 되기도 하고 아기가 되기도 했다. 아빠는 퇴근하고 돌아오는 흉내를 내며 일부러 먼 곳까지 갔다가 슬쩍 되돌아오기도 했고, 엄마는 땅을 파서 만든 주방에서 정성스럽게 흙을 반죽하고 풀잎을 올리며 요리를 준비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처럼 행동했다. 밥상 앞에 둘러앉아 나뭇잎 접시에 담긴 음식들을 서로 나눠 먹는 흉내를 내며 이거 맛있다, 엄마, 물 좀 주세요 같은 말도 곧잘했다. 어쩔 땐 정말 감정이입이 돼서 아기가 울고 엄마가 등을 두드려주고 아빠는 다그치듯 왜 울어? 엄마 힘들게 하지 마. 하기도 했다. 그 시절 우리는 작은 세계 안에서 어른이었고 아이였으며 친구이기도 가족이기도 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다. 해가 기울어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질 무렵이 되어서야 우리는 현실로 돌아왔다. 뒷골목 저편에서 얘들아 밥 먹자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면 모두가 눈을 마주치며 허둥지둥 정리를 시작했다. 내일 또 하자. 내일은 내가 진짜 엄마야, 약속. 그렇게 하루의 소꿉놀이는 마무리됐다. 아쉬움을 안고 집으로 돌아가던 그때 손끝엔 흙이 묻었고 마음엔 따뜻한 무언가가 남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놀이가 참 특별했다는 걸 느낀다. 겉으로는 단순한 아이들 놀이였지만 그 안엔 배려와 상상,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수한 시선이 담겨 있었다. 우리끼리 정한 규칙을 지키고 역할을 나누고 때로는 의견이 충돌해 싸우기도 했다. 하지만 금세 다시 웃으며 이어갔다. 소꿉놀이는 하나의 작은 사회였고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람 사는 법을 배웠던 것이다. 어른이 된 지금은 흙을 만질 일도 나뭇잎을 접시 삼아 앉을 일도 없다. 하루가 분주하게 흘러가고 쉴 새 없이 무언가를 채워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그때의 기억은 점점 흐려지는 듯하다. 하지만 문득 어떤 냄새, 어떤 햇살, 혹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게 될 때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그 시절이 피어오른다. 손바닥 가득 모래를 움켜쥐고 친구들과 눈을 맞추며 웃었던 순간, 누구는 엄마고 누구는 아빠고 나는 아기였던 그 작고도 진지한 세상. 장난감 하나 없었지만 부족함 없이 행복했던 시간. 그 시절의 나는 어쩌면 지금보다 훨씬 더 충만했던지도 모르겠다. 소꿉놀이는 사라진 게 아니다. 그건 지금도 내 마음 한편에 살아있다. 언제든 불러내면 다시 살아 숨쉬며 웃어줄 그 시절의 우리. 나는 오늘도 그때의 나를 잠시 불러내어 마음 한구석을 토닥인다. 잘 놀았지. 참 행복했지. 그렇게 나는 다시 하루를 살아간다. 그리고 언젠가 내 아이가 흙을 만지며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면 나는 그 곁에 살며시 앉아 이야기해 줄 것이다. 엄마도 옛날에 그런 거 참 많이 했단다. 나뭇잎으로 밥도 만들고 돌멩이로 계란 후라이도 하고 말이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웃을 것이다.
그리움과 행복이 뒤섞인 따뜻한 미소로. 그 여름날 해는 유난히 느리게 기울었고 오랜만에 만난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아이가 되었다. 누가 먼저 하자고 꺼낸 말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새 우리는 동네 공터에 둘러서 있었다. 덥고 습한 날씨였지만 바람은 시원했고 우리는 땀을 흘리며 웃었다. 가위바위보. 작은 손들이 공중에서 부딪히고 누구 하나는 실망한 얼굴로 술래가 되었다. 숨어야 할 시간 동안 숨소리를 죽이고 달리던 순간들, 풀숲 뒤, 나무 뒤, 낡은 철제 미끄럼틀 아래까지 숨을 수 있는 모든 공간은 우리의 놀이터였다. 그날따라 내 눈은 자꾸만 한 사람을 따라갔다. 항상 조용하지만 웃을 땐 누구보다 눈부셨던 친구. 평소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아이가 내 옆을 지나갈 때면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술래가 된 척, 모른 척하며 그 아이 근처로 다가가던 내 마음도 아마 누군가는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잡았다. 손끝이 살짝 닿는 순간 그 아이가 놀라 돌아봤다. 눈이 마주치고 동시에 웃음이 터졌다. 그 짧은 찰나가 마치 세상이 멈춘 듯 오래도록 느껴졌다. 햇살에 비친 그 눈동자는 지금도 선명하다. 어느새 해는 기울고 하늘은 노랗게 물들었다. 공터에는 우리들 외엔 아무도 없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뛰놀다 보니 다리엔 흙먼지가 묻고 티셔츠는 땀에 젖어 달라붙었다. 누군가 한 판만 더 하자. 고 외쳤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또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렇게 함께 웃고 뛸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는 추억이 되어 가슴 한켠을 간지럽히게 될 줄은. 달빛이 어스름하게 내릴 무렵 한 명씩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인사를 하며 손을 흔들고 돌아서던 그 아이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무엇 하나 말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공기, 눈빛, 웃음 속엔 많은 마음이 담겨 있었다. 지금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우리. 누군가는 다른 도시에서 누군가는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하지만 그 여름날 그 술래잡기 속에 우리는 아직 그 자리에 있다. 잡을까 말까 말 걸까 말까 그 서툴고 조심스러웠던 감정도 그대로. 가끔은 꿈에서도 그날이 나온다. 햇빛, 흙냄새, 웃음소리, 그리고 그 아이의 눈동자까지. 마치 타임캡슐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 고이 묻혀있는 그날.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 아이가 그날을 떠올릴까? 혹시 나처럼 조용히 미소 지어 본 적은 있을까? 잡히지 않았던 마음, 닿지 않았던 손끝.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했던 나의 첫 설렘.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 여름의 술래잡기. 아들은 아직 어린이집에 다닌 지 오래되지 않았다.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하지 않을까 걱정도 했지만 의외로 잘 웃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모습에 마음이 놓였다. 아침마다 작은 손으로 가방을 메고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그 모습이 어느새 제법 의젓해 보이기까지 한다. 어느 날 퇴근 후 아파트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 아들이 달려와 반가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엄마, 나 엄마한테 선물 사줄래. 작은 두 눈은 반짝였고 손에는 동전이 몇 개 쥐어져 있었다. 합쳐서 1,000원. 어린 손에 쥐어진 1,000원이란 어른에게는 작을지 몰라도 아이에게는 큰 보물 같았다. 정말 뭘 사줄 건데? 내가 웃으며 묻자 아들은 잠깐 고민하더니 그저 씩 웃으며 말했다. 비밀이야. 기대해. 그 작은 어깨에 가방을 메고 다시 어린이집으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괜스레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 아들이 내 품에서 조금씩 벗어나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왠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1,000원이라는 금액 안에서 아이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과자를 살까? 장난감을 살까? 아니면 그저 눈에 들어오는 예쁜 걸 고르려나? 어떤 걸 고르든지 간에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대견해서 나는 벌써부터 그 선물이 기다려졌다. 시간이 지나고 아들이 돌아왔다. 두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며 내민 것은 무려 팽이버섯 새 묶음이었다. 순간 당황스러움과 웃음이 동시에 나왔다.
이걸 왜 샀어? 아들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저녁에 반찬 하려고. 엄마 좋아하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컥 올라왔다. 네가 좋아하는 걸 사지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꾹 삼켰다. 아이는 1,000원이라는 자신의 전 재산 안에서 가장 유용하고 가족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고민했던 것이다. 장난감도 과자도 아닌 엄마의 저녁 반찬을 생각한 아들의 마음이 어쩐지 너무 기특해서 한편으론 안쓰러워서 나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고마워, 우리 아들. 오늘 저녁은 맛있는 된장찌개 하자. 그날 저녁 부엌에는 팽이버섯이 듬뿍 들어간 구수한 된장찌개의 냄새가 퍼졌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우리는 낮에 있었던 이야기를 아빠에게 해주었다. 아빠도 웃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고 아들은 어깨를 으쓱이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이 마치 큰일을 해낸 것처럼 자랑스러워 보였다. 된장찌개의 국물은 어쩐지 평소보다 훨씬 더 깊은 맛이 났다. 그건 아마도 아들의 사랑과 마음이 녹아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날의 저녁은 평범했지만 내게는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특별한 순간으로 남았다. 첫 심부름이라는 작은 사건 속에 담긴 큰 마음. 아들은 그렇게 아주 천천히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그날의 된장찌개를, 그날의 팽이버섯을 평생 기억하게 될 것이다. 어릴 적 여름이 오면 제일 먼저 구슬주머니를 꺼냈다. 빨강, 파랑, 초록, 투명한 반짝이까지 햇빛에 비치면 마치 작은 우주처럼 빛나는 그 구슬들. 구슬주머니를 흔들면 유리끼리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나에게 여름의 시작을 알려주는 종소리 같았다. 새 신발보다, 새 공책보다 그 소리가 더 설레었다. 우리 동네 놀이터는 모래로 가득한 작은 운동장이었다. 미끄럼틀은 낡아 페인트가 벗겨졌고 철봉은 한쪽이 흔들거렸지만 우리에겐 그 공간이 세상의 전부였다. 철수, 민수, 나단짝 셋이 모이면 늘 구슬치기부터 시작됐다. 구슬을 쏘기 전엔 항상 바닥에 조심스럽게 동그라미를 그렸다. 크기가 너무 크면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재미가 없었다.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며 우리는 말없이 집중했다. 그 안에 구슬을 진열하면 마치 보석 진열장처럼 반짝였다. 야, 민수야. 이번엔 진짜 다 맞춘다. 그래, 또 시작이지. 질 것 뻔한데 왜 자꾸 큰 소리야? 이번엔 진짜야. 이 파란 구슬 아껴뒀던 거거든. 철수는 입꼬리를 올리며 구슬을 손가락 사이에 끼웠다. 작은 손이 떨리는 듯 했지만 그 안엔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때 우리는 아주 진지했다. 작은 원 안에서 인생의 전부를 건 듯 구슬을 쏘았다. 그 속엔 승부욕도 있었고 우정도 있었고 나름의 전략도 있었다. 특히 반짝이 구슬은 가치가 높아서 서로 아끼며 사용했고 한 번 이기면 친구들보다 더 커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처음엔 잘 못해서 맨날 구슬을 빼앗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억울하거나 화가 나지 않았다. 손바닥에 구슬을 올려놓고 빛에 비춰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 가끔은 친구에게 져서 구슬을 내줄 때 살짝 아쉽긴 했지만 다음엔 꼭 이긴다며 다시 웃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있다. 그날은 바람이 제법 불고 하늘이 유난히 파랬다.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서 큰 경기를 열었다. 우리는 각자 가장 예쁜 구슬을 꺼내어 원 안에 모았다. 나도 그날만큼은 아끼던 투명 반짝이 구슬을 꺼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모래 위에 살포시 올려놨다. 진짜 쓸 거야? 그거 내 보물이라며? 응, 오늘은 써야 할 것 같아. 나는 손가락을 세우고 숨을 깊게 들이쉰 다음 정확히 민수의 구슬을 향해 쏘았다. 찰칵! 소리와 함께 민수의 구슬이 바깥으로 튕겨나갔다. 아이들은 우와! 하고 환호했고 민수는 놀란 얼굴로 나를 바라봤다. 나도 놀라서 웃음이 났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인정. 이번엔 너가 이겼다.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구슬 좀 줄래? 라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었다.
물론 그 기쁨은 잠시였고 다음 날엔 또 졌지만 그 승리 하나로 오랫동안 기분이 좋았다. 집으로 가는 길 우리는 항상 구슬 얘기를 했다. 야, 너 그 구슬 어디서 난 거야? 우리 누나가 장날에 사줬어. 딱 하나 남은 거였대. 진짜 예뻤어. 그런 구슬은 진짜 아껴야 돼. 지금 생각하면 우리는 참 소박했다. 작은 유리 구슬 몇 개에 그렇게 마음을 주고 기뻐하고 속상해하고 그러면서도 친구와의 사이가 더 단단해졌다. 지금 내 책상 서랍 안에는 그 시절의 구슬 몇 개가 조용히 누워있다. 투명한 유리 안에 감춰진 무늬는 여전히 아름답다. 어른이 된 지금 그 구슬을 보면 그 시절의 햇빛, 그 시절의 웃음, 그 시절의 우리 셋이 떠오른다. 혹시 지금도 어느 골목 어귀에선 아이들이 구슬을 쏘고 있을까? 손가락 사이에 세상을 담고 작은 기쁨에 한껏 웃고 있을까? 이제는 어른이 되어 누군가와 경쟁하는 일이 많고 이겨도 별 기쁨이 없고 저도 자존심만 상하는 그런 일상 속에서 나는 가끔 구슬을 생각한다. 구슬치기는 끝났지만 내 마음 한구석엔 아직도 모래 위에 원이 그려져 있고 그 안에서 구슬을 쏘며 웃던 우리가 있다. 그걸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참 따뜻해진다. 봄이 오면 마을 골목길에도 생기가 돌았다. 따스한 햇살 아래 바닥에는 아직 겨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먼지가 살짝 일었고 개나리와 민들레가 담벼락 아래서 얼굴을 내밀었다. 그런 날이면 우리는 책가방을 대충 거실에 던져두고 그곳으로 달려갔다. 지민아, 빨리 와. 오늘 고무줄은 수빈이가 새로 만들었대. 진짜? 지난번 거보다 더 길어? 응, 거의 허리까지 올라가도 돼. 동네 공터, 정확히 말하면 작은 창고 옆 허름한 마당이 우리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뛰어도 덜 아픈 흙바닥과 나뭇가지 몇 개, 그리고 고무줄 한 줄이면 준비는 끝이었다. 고무줄놀이는 그날그날의 분위기와 멤버에 따라 조금씩 달랐지만 규칙은 늘 그 자리에 있었다. 무릎, 허리, 가슴, 어깨, 귀, 머리까지 다 하면 내가 왕이야. 왕 되면 뭐해? 내일 첫 판 내가 시작하고 틀려도 다시 할 수 있는 거지. 에이, 수빈이는 맨날 왕 하잖아. 오늘은 내가 꼭 이긴다. 나는 숨을 고르고 고무줄 사이로 폴짝 뛰어들었다. 먼저 발을 벌려주라네 착지, 이어서 양쪽 줄을 차올리며 교차, 그리고 제자리에서 반바퀴 돌며 점프. 동작마다 이름도 있었다. 나비, 올챙이, 빙그리. 아이들이 만든 동작과 말들이 마치 비밀 언어처럼 통했다. 지민이 잘한다. 나비 동작 완벽했어. 이제 가슴 단계 간다. 지민아 파이팅. 긴장된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나는 점프했다. 순간 줄에 발끝이 걸렸다. 아, 다시 해도 돼? 안 돼, 틀렸으니까 다음은 민서 차례. 아쉬움에 입술을 삐죽였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무줄놀이는 실수가 많았지만 그만큼 다시 도전할 기회도 많았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놀면 누구도 오래 삐지지 않았다. 시간 가는 줄 몰랐다. 그러다 골목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민아, 밥 먹어야지 해진다. 엄마 잠깐만 한 판만 더 하면 안 돼? 어제도 한 판만 한다더니 1시간 했잖아. 진짜 마지막. 친구들이랑 왕 뽑기 중이란 말이야.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마당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기다렸다. 나는 아쉬운 얼굴로 친구들에게 손을 흔들고 엄마에게 달려갔다. 오늘은 누가 왕이었어? 수빈이. 근데 나도 어깨 단계까지 갔어. 잘했네, 우리 딸. 손 좀 봐, 흙투성이네. 그래도 신났나 보네. 응, 진짜 재밌었어. 엄마 손에 이끌려 집으로 가는 길,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지금 나는 30이 넘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보며 피곤한 하루를 견디고 퇴근 후엔 말없이 TV를 보는 날들이 반복된다. 문득 창밖을 보다가 아파트 단지 옆 놀이터를 지나치다가 그때 그 고무줄이 떠오를 때가 있다. 그 시절에 나는 작고도 용감했다. 실패해도 웃을 수 있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 서로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 즐거웠다. 지금 아이들은 얼마나 다르게 놀까? 고무줄을 기억하는 아이는 이제 거의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언젠가 누군가가 엄마 예전에는 뭐하고 놀았어요? 하고 묻는다면 나는 웃으며 이렇게 말할 거다. 엄마는 고무줄놀이 했어. 고무줄 하나로 친구들이랑 하루 종일 뛰고 웃고 놀았단다. 그 고무줄 하나가 우리한텐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놀이였지.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 조용히 다짐한다. 언젠가 내 아이에게도 그 단순하지만 아름다웠던 고무줄놀이를 알려주고 싶다고. 그 여름, 서울 외곽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에 있는 작은 놀이터는 매일 저녁이 되면 아이들로 북적였다. 그 시절에 우리는 스마트폰도 인터넷도 없었지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다. 땅 따먹기, 고무줄놀이, 숨바꼭질. 하지만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인기놀이는 단 하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날도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철봉 아래 하나둘 모인 아이들 사이에서 나는 제일 작고 말이 없던 아이였다. 하지만 그 놀이는 그런 나도 어울리게 해줬다. 야, 오늘은 지수 네가 술래해. 에이, 어제도 나였잖아. 그래도 네가 제일 잘하잖아. 서로 밀고 당기며 웃고 떠들다가 결국 지수가 술래가 되었다. 지수는 전봇대 옆 나무를 향해 돌아서 섰고 우리는 몇 미터 떨어진 선 뒤에 일렬로 섰다. 간다. 준비됐지? 응.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지수가 빠르게 외치는 동안 우리들은 일제히 앞으로 뛰었다. 발끝으로 살금살금 최대한 소리를 죽이며 말끝이 닿기도 전에 지수가 돌아보면 우리는 전부 얼어붙은 조각상이 되었다. 어떤 아이는 무릎이 굽은 채, 어떤 아이는 손을 들고 균형을 잃을 듯한 자세로. 그 순간만큼은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숨을 쉬지 않았다. 하! 민수 움직였다. 봐냐? 나 안 움직였어. 거짓말 하지 마. 팔 떨렸어. 잡힌 민수는 투덜거리며 뒤로 돌아가고 나머지는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 새로운 라운드를 시작했다. 나는 조금씩, 정말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땀이 이마를 타고 내려왔고 무릎이 까져도 아픈 줄 몰랐다. 손바닥을 땅에 짚은 채 멈춰버린 순간 내 눈앞엔 수진이의 뒷모습이 있었다. 언제나 조용하던 수진이는 이상하게도 그 놀이만큼은 누구보다 진지했고 누구보다 빨랐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수진이는 나보다 몇 발짝 앞서 있었고 나는 그녀를 따라잡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그러다 문득 내 눈앞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걸렸다. 재윤이 움직였어. 지수의 외침에 모두가 웃었고 나는 얼굴을 붉힌 채 뒤로 돌아섰다. 그 순간 수진이가 나를 슬쩍 돌아보며 윙크를 했다. 괜찮아. 다음 판엔 꼭 해낼 거야. 짧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졌고 나는 다시 달릴 준비를 했다. 그렇게 여름밤이 깊어지도록 우리는 수십 번의 무궁화 꽃을 피웠다. 그 여름이 끝날 무렵 수진이는 갑자기 이사를 갔다. 마지막 인사도 없이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나는 오래도록 그녀를 기다렸지만 놀이터에서 그녀를 다시 보는 일은 없었다. 몇 해가 지나고 중학생이 된 나는 우연히 들은 이야기 하나를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게 되었다. 수진이 어디 아팠대? 누가 그 말을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확실하지도 않았고 아무도 자세히 아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어느 날 툭 흘러나온 말 한 조각이 내 마음을 눌렀다. 정말 그랬을까? 그 밝고 조용하던 아이가 어디 아팠다는 게 왜 그토록 믿기지 않았을까? 괜히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고 그 뒤로 나는 그 여름을 더 자주 떠올리게 되었다. 수진이뿐만 아니라 그때 함께 놀던 지수, 민수, 혜진이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시간이 흘러나는 어른이 되었고 회사 일이 바빠진 어느 날 문득 예전 동네 근처를 지나게 되었다. 달라진 건 많았다. 골목은 아파트 단지로 바뀌었고 놀이터 자리는 주차장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한가운데 유난히 오래된 나무 한 그루는 그대로였다. 나는 그 나무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그 시절의 나처럼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천천히 눈을 감고 그 여름의 햇살과 웃음, 뛰는 발소리를 떠올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이야기했다. 수진아, 잘 지내고 있니? 정말 아팠던 거야? 나는 아직도 내가 그때 윙크하던 모습이 눈에 선해. 지수도 민수도 다들 보고 싶다.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눈을 떴을 땐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고 오래된 나뭇잎 하나가 내 발치에 떨어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무궁화 꽃이 또 피었네.